그래서 어저께 거 붕괴 피시고요. 저희 이제 몇 번 풀 차례예요? 4번 풀 차례입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저하고는 5번까지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5번까지 풀 거고 그 다음 거부터는 풀고 맞추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현금의 실제 잔액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장부 잔액보다 많은 것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장부 잔액보다 뭐 하시다고요? 많대요. 네, 그러면 뭐가 많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현금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많다고요? 현금. 그러면은 차변의 현금 얼마가 더 많다고요? 20만원. 자산의 증가. 근데 거기 보시면 많기는 많은데 왜 많은지는 몰라요. 그래서 모르는 돈은 뭐라 그런다고요? 현금 과부족. 이게 현금 과부족이에요. 그래서 현금이 많거나 부족할 때 쓰는 건데 내용을 모를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가지급금은 돈 줬는데 내용을 모를 때, 가수금은 돈 받았는데 내용을 모를 때, 그런 식으로 이제 모를 때 적는 거세요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5번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했대요. 그래서 체결하고 그 다음에 현금 100만원을 예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금하면은 돈이 들어올까요? 나갈까요? 나가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얼마 나가셨어요? 100만원 나갔죠? 그래서 100만원. 자산의 감소. 근데 이 돈이 어디로 들어왔죠? 네, 무슨 예금으로 들어왔어요? 당좌 예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그래서 당좌 예금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100만원.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러니까 우리가 통장에다가 돈 입금 다들 해봤잖아요. 그러면 돈 입금하면은 통장은 많아지고 그 대신 뭐는 줄어들죠? 내가 갖고 있었던 현금은 줄어들죠. 네,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6번부터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당좌 차월 한도라고 있으시죠? 그거는 붕괴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당좌 차월은 뭐예요? 거기 계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약은 뭐가 아니라고요?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가 아니니까 할 필요 없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6번 풀어보세요. 6번 보시면 동문전기에 뭐를 파셨대요? 네, 상품을 팔았다라고 합니다. 팔았으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 얼마치 파셨어요? 100만원. 그래서 돈 벌었으니까 수익의 증가. 그 다음에 판매하고 선수금 1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먼저 받은 돈 얼마 있었죠? 10만원. 부채의 감소. 그리고 누구한테 받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무슨 전기요? 동문 전기. 그 다음에 대변 아니고 차변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요렇게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쓰여 있냐면은 뭘로 받았대요? 현금으로 받았대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얼마 받았어요? 90만원. 자산의 증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이 회사가 뭐 했구나? 100만원어치 팔았구나. 근데 그 중에 먼저 받은 돈이 얼마 있구나? 10만원 있구나. 그래서 나머지 얼마만 받은 거예요? 90만원 이라고. 어느 거요? 예, 선수금 부채예요.
예, 왜 부채냐면은 이거 돈은 먼저 받았지만 나중에 돌려줘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채예요. 예. 그 다음에 선급금은 자산이에요. 왜냐면 돈 줬지만 나중에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선수금은 부채입니다. 그 다음에 7번 풀어보세요. 저는요,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운송비용. 우리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고요? 원가 처리.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은요, 7번. 상품을 외상으로 샀죠. 차변의 상품 103만 원이에요. 왜냐면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합친다. 그거 잘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요거 잘 나옵니다. 잘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100만 원은 외상으로 했고 3만 원은 현금 드렸대요. 그래서 현금 3만 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100만 원은 돈 주셨대요.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 그래서 외상으로 샀다. 외상 매입금 얼마치 사셨어요? 100만 원. 부채의 증가. 남문. 그리고 8번은 아직 안 해보신 관계로 오늘은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8번 보시면 요거 앞으로 많이 풀어 보실 거고요. 회사 가시면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야 됩니다. 거기 급여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월급 주는 걸 뭐 준다 그래요? 급여 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문제는 이제 월급 주는 문제세요. 그래서 사무실 월급을 급여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급여. 그래서 우리가 뭐 급여 대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급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20만 원 주기로 했대요. 비용의 증가. 그리고 요즘에는 이 금액으로 문제 못 내요. 왜냐면 이 금액이면은 최저임금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크게 나옵니다. 요즘 시험 문제는. 다음에 월급 줄 때 그냥 다 주면 참 좋겠지만 못 띄고 주죠? 세금 띱니다. 그 세금 띄는 걸 예수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금의 뜻이 뭐냐면 수금이 돈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금이라고 나오면 세금 내려고 돈 받는 거예요. 뭐 내려고 돈 받는 거라고요? 세금 내려고. 그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예수금 10만원. 근데 얘가 부채 증가예요. 왜냐면 이 돈은 누구 돈이라고요? 직원 돈이에요.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한다 그랬어요? 회사 입장. 그럼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돈 아니니까 뭐예요? 부채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대변에 나머지는 뭘로 지급을 하셨대요? 현금으로 지급을 하셨대요. 그래서 현금 얼마요? 110만원. 자산의 감소.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해요. 직원한테 중요한 건.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세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 띄고 110만원 받는 거고, 요 120만원은 뭐라고 표현해요? 세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금 띄기 전에 120 줄게. 그 대신 너는 세후 얼마가 될 것이다? 110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통장에는 뭐가 찍히는 거라고요? 세후가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면접 보고 합격하시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건 뭐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 담당자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어떤 회사는 세부적으로 다 가르쳐줘요. 너 세전에 이만큼이고 세금은 요 정도 뛸 것이고 세후 통장에는 요 정도가 들어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에다가
내가 만약에 뭐 200만 원을 받아. 그러면 200만 원 세후 금액 치면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녀요. 그러면 거의 100% 똑같진 않지만 거의 그 금액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9번 풀어보십시오. 9번 보시면 저기 가장 마지막에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단기 차입. 단기 차입이면은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짧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을 빌렸으니까 차변에 현금 2천만 원. 왜냐하면 돈 빌리면 돈이 많아지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길게 빌렸다고요? 짧게 빌렸다고요? 짧게 빌렸어요. 그래서 무슨 차입금이요? 단기 차입금 2천. 그러면 돈 빌렸으니까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누구한테 돈 빌렸다고요? 미래컴. 그 다음에 10번 푸시기 전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11번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 공부하실 때 자동차 많이 나와요. 일명 차량이라고 하는데 자동차 나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차량 운반고 아니면 차량 유지비.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처리해보세요. 그래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자동차를 사셨대요. 그래서 자동차를 뭐라 그러냐면 차량 운반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차량 운반구. 근데 거기 보시면 지금 얼마치를 사셨냐면은 1,000만 원어치 사셨어요. 그래서 자산의 뭐요? 증가. 그러니까 자산은 대부분 산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자산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차 사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대변에 100만 원은 수표 발행하셨대요. 뭐 발행하셨대요? 수표. 그러면 우리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었죠? 당좌 예금. 그래서 수표를 얼마치 발행을 하셨냐면은 100만 원. 그러면 통장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앞으로 많이 볼 용어인데요. 할부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할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줄 거예요? 나중에 줄 거예요? 나중에 줄 거죠. 그러면 나중에 주면 그냥 안 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지 급금. 그래서 할부 나오면 외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할부도 외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할부는 대부분 나누어서 내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할부 나오면은 외상 처리한다라는 거 잘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자동차 나라. 그래서 돈 받을 거나 돈 줄 거는 꼭 거래처 적는다라는 거, 그 부분도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11번 풀어보세요. 항상 분개할 때는 뭐 먼저 적으시라고요? 쉬운 거 먼저.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쉽죠? 현금이 쉽죠? 그래서 현금으로 얼마 나갔어요? 4만 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차변에 돈이 왜 나갔나 봤더니 엔진오일 교체했죠. 엔진오일 교체한 거는 뭘로 처리하시면 되냐면 차량 유지비예요. 뭐라고요? 차량 유지비. 그래서 비용의 증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거기 지금 보시면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임차 보증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보증금이요? 임차 보증금. 제가 좀 이따 설명은 드릴 겁니다. 12번 거기 보시면 기존 매장의 확장을 위해 바로 옆 매장을 추가로 몇 년이요? 2년. 그래서 2년간의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5천만 원을 수표로 지급했대요. 수표 지급하면은
예,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예, 당좌 예금.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 근데 거기 지금 보시면 얼마 들였대요? 5천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우리가 월세나 전세 사시는 분을 뭐라 그랬어요? 임차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임차하면서 빌리면서 보증금 주는 걸 무슨 보증금이라 그래요? 임차 보증금. 근데 얘는 자산의 증가예요. 왜 자산의 증가냐면 보증금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잖아요. 뭐 하는 돈이에요? 보증금은 추후에 돌려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돌려받으니까 돌려받는 거는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채권. 그 다음에 돌려주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가 되는 거죠. 그거 두 가지 잘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3번 풀어보시는데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까 8번에 비슷한 거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8번 보시고 13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3번은 시험 볼 때쯤 되면 거의 다 맞추실 거예요. 왜냐하면 요건 좀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는 분계인지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우리 월급 주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급여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급여. 그래서 급여로 얼마를 드렸냐면은요, 200만 원. 근데 우리가 돈 줄 때, 월급 줄 때 월급을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못 띄고 준다고요? 세금 띄고 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세금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금이 얼마 드렸냐면은 82,000원 띄었죠. 그래서 부채의 증가. 왜 부채냐면은 이 돈은 회사 돈이 아니고 직원 돈입니다. 그래서 부채예요. 참고하시고. 다음 거 보시면 나머지 돈은 뭘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으세요? 보통 예금에서 드렸대요. 191만 8천원. 통장은 다 자산입니다. 그러면 통장에서 돈 나갔으니까 자산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감소. 그 10가지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하면은 차대변이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되게 과학적으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번 풀어보십시오. 다음에 14번 보시면 국민은행에서 몇 개월 만기요? 6개월. 그러면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 다음에 어디로 돈 들어왔대요?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얼마 들어왔다고요? 80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짧게 빌렸다. 무슨 차입금이요? 단기 차입금. 그래서 800 부채의 증가. 무슨 은행에서 돈 빌리셨어요? 국민은행. 그 다음에 15번 택시비는요 여비교통비예요. 여비교통비로 얼마 줬어요? 2만원. 비용의 증가. 뭘로 드렸죠? 현금 드렸죠? 2만원. 자산에 뭐요? 감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풀게요. 그리고 내일 나머지 다 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